오늘 서랍 깊은 곳에서 발견한 낡은 노트 한 권. 펼치는 순간 숨이 멎었다. 이건 민수가 숨겨둔 거였다. 이야기는 3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등학교 3학년 가을, 미술 시간이었다. 나는 창밖에 핀 코스모스를 그리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은 대충 동그라미에 색칠하는 수준. 하지만 나는 달랐다. 꽃잎 하나하나의 결, 바람에 흔들리는 순간, 햇빛이 스치는 각도까지 모든 걸 담으려 했다. 선생님이 내 그림을 들어 올렸다. 얘들아, 이게 진짜 그림이야. 교실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박수 소리, 부러운 눈빛들, 질투 섞인 시선들도 있었지만 그날부터 나는 학교에서 유명해졌다. 그림 잘 그리는 애.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이 모였다. 나 좀 그려줘. 우리 강아지 그려줄래? 아이 내가 어떡해. 라고 말하면서도 좋았다. 그림이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줬으니까. 집에 가서도 그렸다. 공책 귀퉁이마다, 책상 모서리마다, 심지어 교과서 여백에도. 그러다 엄마한테 혼나는 날도 있었다. 교과서에 낙서하면 어떡해. 하지만 그리는 것이 즐거웠고 나의 또 다른 언어였다. 말보다 편한 언어.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화날 때도 나는 그림으로 말했다. 부모님은 딸의 재능을 자랑스러워했다. 우리 딸 커서 화가 될 거야. 친척들도 칭찬했다. 이 아이는 타고났어. 나도 그렇게 믿었다. 당연히 미대에 갈 거라고. 화가가 될 거라고. 그때까진 모든 게 완벽했다. 중학교 1학년 봄, 미술부 모집 공고를 보고 바로 신청했다. 첫 모임 날, 그곳에서 그녀 수진을 만났다. 긴 생머리에 또렷한 눈매, 그림 실력도 뛰어났다. 처음 보는 순간부터 뭔가 통하는 게 있었다. 너 1학년이지? 그림 진짜 잘 그린다. 수진이 먼저 말을 걸었다. 얼굴이 빨개졌다. 너도 우리 친구하자. 그날부터 우리는 붙어 다녔다. 학교 끝나면 미술실, 주말엔 공원에서 스케치, 방학 땐 미술관 투어. 우리는 같은 꿈을 꿨다. 화가가 되자. 함께 미대에 가자. 함께 전시회를 하자. 스케치북을 공유하고 물감을 나눠 썼다. 서로의 그림을 보며 조언했다. 여기 명암을 좀 더 강하게 주면 어때? 이 부분 색감이 정말 좋다. 우린 서로를 키워주며 서로를 위로해주며 격려해줬다. 2년이 흘렀다. 중3이 된 우리의 실력은 눈에 띄게 늘었다. 특히 나는 더 빠르게 성장했고 선생님들도 인정했다. 너는 진짜 재능이 있구나. 부럽다. 라며 수진도 칭찬해줬지만 어느 날인가부터는 그 눈빛이 조금 이상했다. 그때 당시엔 몰랐었다. 그게 질투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고등학교 1학년 가을, 지역 청소년 미술대회 공고가 났다. 상금도 있었고 대학 입시에도 유리했다. 대상은 단 하나. 우리 둘 다 내자. 수진이 제안했다. 근데 대상은 너야. 아니야, 내가 받을 거야. 우린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누가 되든 축하해주자. 그해 여름부터 준비했다. 주제는 변화. 나는 고민 끝에 아이디어를 잡았다. 나비의 변태 과정을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것. 애벌레에서 번데기, 그리고 나비로. 색감은 어둠에서 빛으로. 형태는 갇힌 것에서 자유로운 것으로. 스케치북에 수십 장을 그렸다. 구도를 잡고 색을 배치하고 완벽하게 계획했다. 수진에게도 보여줬다. 와, 이거 진짜 좋다. 대상감이야. 기뻐하며 말했다. 너 거는? 나도 비슷하게 생각 중이야. 변하니까 계절을 표현하려고. 그렇게 우린 각자의 작품을 준비했다. 나는 3개월 동안 매달렸다. 학교 끝나고 주말 내내 밤늦게까지 캔버스에 혼을 담았다. 드디어 완성. 만족스러웠다. 내 최고의 작품. 시상식 날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심사위원들이 입장했다. 작품들을 돌아보며 평가했다. 마침내 발표 시간. 대상 박수진 학생. 수진의 이름이 불렸다. 순간 멍해졌지만 약속을 했으니까 박수를 쳤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진심으로 기뻤다. 달려가 안아줬다. 축하해. 진짜 축하해. 수진은 웃었다. 하지만 그 눈빛, 뭔가 불안한, 피하고 싶은 듯한 시선. 이상했다. 시상식이 끝나고 수진의 작품을 자세히 봤다. 그 순간 온몸이 굳었다. 나비,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그리고 나비로, 어둠에서 빛으로, 갇힌 것에서 자유로운 것으로, 구도도, 색감도, 컨셉도 모두 내 거였다. 며칠 후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박수진이 다른 애 아이디어 훔쳤대. 누구 건데? 매일 같이 붙어 다닌다는 애. 그림 잘 그리는 애. 미술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내가 수진에게 스케치를 보여준 걸. 증거도 있었다. 내가 3개월 전에 그린 스케치. 날짜가 찍힌 사진까지. 도서관에서 수진과 마주쳤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두 학생의 그림이 비슷했다며. 그런데 저 애가 좀 더 잘 그렸대. 그래. 그런데 왜 제가 대상이래? 있잖아. 쟤네 부모님이 여기 유지잖아. 학교에도 투자 많이 하잖아. 아, 그랬구나. 수진아, 우리 얘기 좀 해. 방과 후 미술실. 둘만 남았다. 이게 뭐야? 스케치 사진을 보여줬다. 수진은 차갑게 웃었다. 그래서 내 아이디어잖아. 내가 먼저 보여줬잖아. 증거가 뭐 있는데? 내가 내 걸 베낀 건 아니고 믿을 수 없었다. 우린 친구잖아. 친구. 수진이 비웃었다. 친구 사이에 재능도 평등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넌 항상 더 잘 그렸어. 선생님들도 널 더 좋아했고. 난 그냥 평등하게 만들고 싶었을 뿐이야. 가슴이 무너졌다.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 영혼의 동반자라고 생각했던 사람, 3년 동안 함께 웃고 울고 꿈꿨던 사람, 모두 거짓이었다. 질투, 그게 전부였다. 그날 이후 그림이 싫어졌다. 붓만 봐도 수진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다. 캔버스를 보면 배신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미술부를 그만뒀다. 미술실에도 가지 않았다. 집에 있던 그림 도구들 전부 박스에 넣어 창고에 처박았다. 다신 안 그릴 거야. 부모님은 놀랐다. 왜 갑자기? 내 꿈이 화가 아니었어? 설명할 수 없었다. 너무 아팠다. 그냥 하기 싫어졌어요. 담임 선생님도 불렀다. 넌 재능이 있어. 포기하면 안 돼. 고개를 저었다. 전 재능 없어요. 착각이었어요. 고3이 됐다. 진로 상담 시간. 미대는 안 가니? 아니요. 경영학과 갈래요. 선생님은 의아해했지만 부모님은 안도했다. 그게 더 현실적이지. 화가는 굶어 죽는다잖아. 나도 그렇게 믿으려 했다. 이게 맞는 선택이라고. 대학 입시, 경영학과 지원, 합격. 주변에선 축하했다. 좋은 학과 갔네. 안정적이잖아. 하지만 나는 알았다. 내가 무언가를 죽였다는 걸. 대학교 1학년. 경영학개론, 회계학, 경제학. 숫자와 그래프와 이론. 지루했고 재미없었다. 하지만 참았다. 이게 현실이야. 해.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강의를 듣다가, 교수님 말씀을 받아 적다가, 어느새 노트 귀퉁이에 낙서를 하고 있었다. 강의실 창밖 풍경, 앞자리 학생의 뒷모습, 책상 위 커피잔, 손이 멈추지 않았다. 시험 기간도 마찬가지. 공부를 하다가도 연습장 여백에 그림을 그렸다. 꽃, 나무, 구름, 멈출 수 없었다. 그림은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내 안에 있었다. 피처럼 흐르고 있었다. 3학년 가을, 과 MT, 강원도 어느 펜션, 첫날 밤 술자리,
다들 취해서 떠들고 있었다. 나는 구석에 앉아 냅킨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창밖에 보이는 단풍, 그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무심코 그렸다. 너 그림 그리니? 조용한 목소리. 고개를 들었다. 경제학과 선배. 민수. 항상 조용했던 사람. 혼자 책 읽는 걸 좋아하는. 부끄러워 냅킨을 숨기려 했다. 아니, 그냥. 잠깐만. 민수가 냅킨을 가져갔다. 한참을 봤다. 진짜 잘 그린다. 얼굴이 빨개졌다. 아니에요. 왜 이걸 숨기고 있어? 그 질문에 가슴이 뜨끔했다. 왜 숨기고 있을까? 그냥 재미로요. 재미로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사람 없어. 민수가 웃었다. 너 미대 나왔어? 아니요. 경영학과요. 왜? 그 질문. 아무도 묻지 않았던 질문. 부모님도 친구들도 왜 그림을 그만뒀는지, 왜 미대를 포기했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었다. 하지만 민수는 물었다. 그날 밤 술김에, 아니,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놨다. 수진 이야기, 배신 이야기, 그림을 그만둔 이야기. 민수는 조용히 들었다. 끝까지 아무 말 없이. 다 듣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그건 내 재능이야. 다른 사람 때문에 버릴 순 없어. 하지만 그 사람은 내 재능을 훔쳤을지 몰라도 내 안에 있는 재능까지는 못 훔쳐. 그건 여전히 내 거야. 그 말이 얼어붙었던 가슴을 녹였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줬다. 그날 이후 민수와 자주 만났다. 도서관에서, 카페에서, 공원에서. 그는 항상 작은 스케치북을 건네줬다. 그려봐. 처음엔 거부했다. 전 이제 안 그려요. 억지로는 아니야. 그냥 있어. 그리고 싶을 때 그려. 스케치북을 가방에 넣고 다녔다. 한동안 펼치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카페에서 민수를 기다리다가 무심코 스케치북을 꺼냈다. 창밖 풍경을 그렸다. 거리의 사람들, 지나가는 차들, 흔들리는 가로수. 손이 기억했다. 5년이 지났지만 손은 여전히 알고 있었다. 민수가 왔다. 그림을 봤다. 역시 웃으며 말했다. 넌 타고났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시 살아났다. 졸업반이 됐다. 취업 준비를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나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민수 앞에서만, 카페에서, 공원에서, 그의 집에서. 작은 스케치북이 가득 찼다. 민수는 매번 감탄했다. 이거 액자에 넣어 걸고 싶다. 안 돼요. 부끄러워요. 언젠간 전시회 하자. 에이, 무슨. 진심이야. 민수의 눈빛이 진지했다. 넌 이걸 해야 해. 하지만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졸업 후 1년. 우리는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 가까운 사람들만. 하지만 행복했다. 민수는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다. 나는 격리 일을 했다. 평범한 신혼부부. 하지만 우리 집에는 특별한 게 있었다. 거실 한쪽 벽면에 가득한 내 그림들. 민수가 액자에 넣어 걸었다. 우리 집 갤러리야. 손님이 오면 자랑했다. 우리 와이프가 그렸어요. 와, 진짜 화가 아니에요? 화가보다 나아요. 나는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지만 나쁘지 않았다. 민수 덕분에 다시 그림이 좋아졌다. 결혼 3년 차. 위기가 찾아왔다. 민수의 회사 거래처가 파산해 받을 돈을 못 받았다. 연쇄부도. 빚이 생겼다. 2억. 우리 같은 신혼부부에겐 천문학적 금액. 민수는 밤마다 술을 마셨다.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회사를 다니는 내 월급으론 턱없이 부족했다. 파트타임을 시작했다. 낮엔 회사, 저녁엔 편의점, 주말엔 카페. 하루에 3시간만 잤다.
힘들었다. 너무 힘들었다. 민수는 자책했다. 나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깊은 밤, 민수가 술에 취해 잠든 후, 나는 무너졌다. 식탁에 혼자 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그때 연필을 집어들었다. 버릴 전단지가 있었다. 뒷면에 그림을 그렸다. 울고 있는 나, 무너진 나, 하지만 일어서려는 나. 그리고 나니 조금 나아졌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힘들 때마다 그렸다. 달력 여백에, 영수증 뒷면에, 택배 박스에, 아무 곳에나 낙서를 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림,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낙서. 하지만 그것들이 나를 지켰다. 그림이 버티게 했다. 그림이 무너지지 않게 했다. 그림이 나를 살렸다. 그러는 동안 민수도 열심히 일을 헤쳐나갔다. 3년이 흘렀다. 민수의 회사가 조금씩 회복됐다. 새 거래처를 찾았고 빚을 갚기 시작했다. 나도 파트타임을 하나씩 그만뒀다. 조금씩 숨통이 트였다. 민수가 어느 날 물었다. 요즘 그림 안 그려? 바빠서. 미안해. 나 때문에. 아니야. 사실 그리고 있었다. 몰래. 혼자.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그 후로도 마찬가지였다. 좋은 날도, 나쁜 날도, 힘든 날도 나는 그렸다. 민수와의 여행지에서 풍경을, 카페에서 마주 앉은 그의 얼굴을, 공원에서 본 아이들을, 모두 작은 종이에, 노트 구석에, 몰래 몰래. 민수는 아마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지켜봐줬다. 결혼 10년, 빚을 다 갚았다. 회사도 안정됐다. 우리는 작지만 행복한 집으로 이사했다. 평화로운 시간. 하지만 인생은 늘 예측할 수 없었다. 결혼 15년 차, 가을이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민수와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다. 오늘 공원 산책할까? 좋지. 그때였다. 민수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다. 여보, 왜 그래? 가슴이 아파. 119에 전화했다. 손이 떨려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다. 빨리요. 빨리. 구급차, 병원, 응급실, 심근경색입니다.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다. 1시간, 2시간, 3시간. 빨간 불이 꺼지지 않았다. 기도했다. 제발, 제발, 민수를 지켜달라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왔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알았다. 유가족분이시죠? 준비하세요. 세상이 무너졌다. 소리가 사라지고 빛이 사라졌다. 모든 게 멈췄다. 3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지만 그의 의식은 없었다. 기계 소리만 들렸다. 삐, 삐, 삐. 손을 잡고 있었다. 여보, 일어나. 약속했잖아. 공원 산책하기로. 나 혼자 어떻게 살아. 대답이 없었다. 3일째 되는 날, 의사가 말했다. 이제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민수의 손을 꼭 잡았다. 사랑해요. 정말 사랑했어요. 기계 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삐. 그렇게 단 3일, 민수는 떠났다. 장례식, 조문객들, 위로의 말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힘내세요. 시간이 약입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세상이 소리를 잃었다. 색도 잃었다. 모든 게 회색이었다. 장례를 치르고 빈집으로 돌아왔다. 민수의 옷, 민수의 냄새, 민수의 머그잔, 민수가 걸어둔 내 그림들. 모든 게 그대로인데 그는 없었다. 그림도 그만뒀다. 볼 수 없었다. 붓을 보면 민수가 떠올랐다. 넌 타고났어. 캔버스를 보면 민수가 보였다. 언젠간 전시회 하자.
보면 민수가 들렸다. 우리 집 갤러리야. 거실 벽면의 그림들 전부 떼어냈다. 박스에 넣었다. 창고 깊은 곳에 처박았다. 다신 안 볼 거야. 출근했다. 일했다. 퇴근했다. 밥 먹었다. 잤다. 그게 전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왔다. 밥 먹자. 영화 보자. 여행 가자. 다 거절했다. 혼자가 편했다. 아니, 혼자만 견딜 수 있었다. 1년,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다. 시간은 흘렀고, 세상은 변했다. 계절은 돌고 돌았다. 하지만 나는 멈춰 있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았다. 숨은 쉬고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았다. 간단한 대화며 같이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같이 하긴 하지만 생기가 없었다. 회사 사람들이 걱정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다. 5년째 되던 해, 봄, 친구 지영이가 찾아왔다. 억지로 나를 끌고 나갔다. 이렇게 살면 안 돼. 민수가 슬퍼해. 오랜만에 모임. 대학 동기들. 다들 나이 들었지만 웃고 있었다. 살아있었다. 나만 멈춰 있었다. 오랜만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아주 조금이지만 밥맛도 느꼈다. 집에 돌아와 생각했다. 아, 이제 정리해야 하는구나. 민수의 물건들. 더 이상 피할 수 없구나. 옷장을 열었다. 민수의 셔츠들. 향수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계속했다. 서랍을 하나씩 열었다. 시계, 지갑, 서류들. 맨 아래 깊은 곳. 뭔가 있었다. 낡은 노트 한 권. 민수가 숨겨둔 것. 펼쳤다. 숨이 멎었다. 내가 그린 그림들이었다. 결혼 전 그린 것들. 민수 앞에서 그린 스케치들. 그리고 몰래 그린 낙서들. 냅킨에 그린 것. 전단지 뒷면에 그린 것. 달력 여백에 그린 것. 영수증에 그린 것. 민수가 모두 모아둔 것이었다. 버린 줄 알았던 것들. 민수가 하나하나 주워서 이 노트에 붙여둔 것. 날짜도 적어뒀다. 2010년 5월 3일. 힘들었던 날. 2012년 11월 17일. 빚 때문에 울었던 날. 2015년 3월 28일. 조금 웃었던 날. 민수는 알고 있었다. 내가 그리고 있다는 걸. 혼자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그림으로 버티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 페이지에 메모가 있었다. 민수의 필체. 당신 그림은 살아있어. 절대 그만두지 마. 당신이 가장 빛날 때는 붓을 쥘 때야. 힘들 때도 행복할 때도 항상 그려. 그게 당신이니까. 사랑해. 영원히. 눈물이 쏟아졌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차갑지 않았다. 따뜻했다. 민수가 여전히 내 곁에 있는 것 같았다.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려. 다시 그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다음 날 5년 만에 미술용품점에 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냄새, 유화 물감 냄새, 테레비뉴 냄새, 새 캔버스 냄새, 그리운 냄새. 천천히 둘러봤다. 붓, 물감, 캔버스, 팔레트. 하나하나 골랐다. 손이 떨렸다. 설렜다. 15년 전 처음 미술용품점에 왔을 때처럼. 계산하면서 점원이 물었다.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시나 봐요? 네. 아주 오랜만이에요. 그림은 배신하지 않아요.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맞는 말이었다. 거실에 캔버스를 세웠다. 5년 만에 붓을 들었다. 빨강, 파랑, 노랑, 첫 붓질. 어색했다. 5년은 짧지 않은 시간.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한 획, 또 한 획, 조금씩. 금세 손이 기억해냈다. 첫 그림, 민수의 얼굴. 웃고 있는 그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나를 바라보던 그 순간 집중했다. 눈, 코, 입, 미소. 그를 되살렸다. 그리면서 울었다. 웃었다. 살아있음을 느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살아있었다. 매일 그렸다. 새벽에 출근 전에, 퇴근 후에, 밤늦게까지 그렸다. 멈출 수 없었다. 5년간의 침묵, 5년간의 고통, 5년간의 그리움, 모두 쏟아냈다. 외로움을 그렸다. 밤마다 혼자 울던 날들, 그리움을 그렸다. 민수가 보고 싶던 순간들, 사랑을 그렸다. 함께했던 15년, 고통을 그렸다. 견디기 힘들었던 시간들, 희망을 그렸다. 다시 일어서고 싶은 마음, 모든 걸 그렸다. 한 달, 두 달, 세 달, 30점. 거실이 그림으로 가득 찼다. 어느 토요일, 친구 지영이가 찾아왔다. 요즘 어때? 좀 나아졌어? 응. 그림 다시 시작했어. 진짜? 보여줘. 거실로 안내했다. 지영이가 그림들을 봤다. 한 점, 두 점, 세 점. 말을 잃었다. 한참을 서 있더니 울기 시작했다. 왜 울어? 이게 정말 내가 그린 거야? 응. 미쳤다. 진짜 미쳤어. 지영이가 내 손을 잡았다. 전시회 해야 해. 아니야, 난 아직. 아니야, 지금이야. 사람들이 이걸 봐야 해. 하지만 난 전문가도 아니고. 상관없어. 내가 아는 사람한테 연락해 볼게. 누군데? 미술관 큐레이터. 대학 동기야. 그날 저녁. 지영이가 그림들 사진을 찍어 보냈다. 30분 후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미선 큐레이터입니다. 아, 네. 내일 직접 그림들을 보고 싶습니다. 시간 되시나요? 심장이 뛰었다. 네, 괜찮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큐레이터가 왔다. 30대 후반쯤 보이는 여성. 정장 차림, 프로페셔널했다. 거실에 안내했다. 그림들을 보기 시작했다. 한 점씩, 천천히, 아무 말 없이. 1시간이 흘렀다. 나는 불안했다. 뭔가 잘못된 건가? 마침내 큐레이터가 입을 열었다. 놀랍습니다. 네, 비전공자시라고 들었는데 믿기지 않아요. 그게 옛날에 좀 그렸었어요. 이건 단순히 좀이 아닙니다. 큐레이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그림들엔 무언가가 있어요. 기술을 넘어선 무언가. 영혼이요. 가슴이 뭉클했다. 감사합니다. 2개월 후 전시회 하시죠. 우리 미술관에서. 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전 전문가도 아니고 미대도 안 나왔고. 큐레이터가 웃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어요. 학교에서 배울 수 있고 책에서 배울 수 있죠. 하지만 영혼은 가르칠 수 없어요. 타고나는 거예요. 당신은 타고났어요. 민수가 했던 말, 넌 타고났어. 같은 말이었다. 시간을 좀 생각해 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큐레이터가 마지막 그림을 가리켰다. 민수의 얼굴. 이분이라면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민수라면 해보라고 했을 것 같았다. 도전하라고 했을 것 같았다. 내 그림을 세상에 보여주라고 했을 것 같았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전시 준비가 시작됐다. 더 그려야 했다. 30점으로는 부족했다. 50점은 있어야 한다고. 매일 그렸다. 회사 일은 휴직했다. 온전히 그림에 집중했다. 새로운 주제들, 계절, 시간, 기억, 희망, 재생, 하루에 12시간씩 그렸다. 손에 물집이 잡혔다. 허리가 아팠다. 하지만 행복했다. 한 달, 40점, 두 달, 완성이었다. 큐레이터가 다시 왔다. 모든 그림을 봤다. 완벽합니다. 전시 제목을 정했다. 붓에 귀환 한 여성의 부활. 포스터를 만들었다. 홍보를 시작했다.
SNS, 지역 신문, 미술 커뮤니티, 소문이 퍼졌다. 비전공 50대 여성의 첫 개인전, 상실을 이긴 그림들, 관심이 쏟아졌다. 전시회 2주 전, 예상치 못한 전화. 여보세요? 나야. 수진이. 숨이 멎었다. 25년 만이었다. 어떻게 내 번호를 지영이한테 들었어. 전시회 한다며? 만날 수 있을까? 거절하고 싶었다. 하지만 입에서 다른 말이 나왔다. 언제? 이틀 후 카페. 25년 만에 재회. 수지는 늙어 있었다. 나도 마찬가지였지만 흰머리, 주름, 세월의 흔적.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해. 고등학교 때 일.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다. 울고 있었다. 질투였어. 내가 너무 잘 그렸어. 선생님들도 널 더 좋아했고, 부모님도 항상 너를 칭찬했어. 나는 항상 2등이었어. 참을 수 없었어. 나도 화가가 됐어. 내가 포기한 그 길을.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 단 하루도. 훔친 재능으로는 진짜가 될 수 없더라. 수진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상장. 25년 전 그 대회 상장. 이거 내 거야.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 테이블에 놓았다. 묘하게도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25년이 흘렀고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이제 그 배신은 먼 과거의 일일 뿐이었다. 됐어. 뭐,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나도 힘든 시간 있었어. 그림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민수 이야기를 했다. 5년의 공백 이야기를. 수진도 울었다. 그래도 넌 다시 시작했구나. 응, 난 못했어. 용기가 없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난 더 이상 그림이 좋지 않아. 억지로 했으니까.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진짜야. 항상 그랬어. 전시회. 와줄래?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가도 돼? 당연하지. 웃으며 대답했다. 진심이었다. 용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전시회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내일이면 내 그림들이 세상에 공개된다. 무서웠다. 떨렸다. 민수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세웠다. 여보, 나 잘할 수 있을까? 사진 속 민수가 웃고 있었다. 당연하지. 넌 할 수 있어. 넌 타고났으니까. 새벽 4시까지 그렇게 앉아 있었다. 개막일 아침. 일찍 미술관에 도착했다. 큐레이터와 스태프들이 바쁘게 움직였다. 마지막 점검, 조명 확인, 작품 배치, 모든 게 완벽했다. 10시 개막, 9시 30분. 벌써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예상보다 훨씬 많았다. 미술관 입구까지, 아니 길까지, 긴 줄. 저 사람들이 다 내 그림을 보러. 믿기지 않았다. 드디어 문이 열렸다. 사람들이 들어왔다. 첫 번째 그림 앞에 멈춰섰다. 외로움이라는 제목의 그림. 빈 식탁. 혼자 앉은 여자.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 한 여성이 오래 서 있더니 울기 시작했다. 두 번째 그림 앞. 그리움. 두 손이 서로를 향해 뻗어 있지만 닿지 않는 그림. 남자가 한참을 봤다.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세 번째 그림. 희망.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빛. 젊은 여자가 사진을 찍었다. 웃고 있었다. 그림마다 사람들이 멈췄다. 울었다. 웃었다. 공감했다.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나와 비슷한 나이. 작가님이시죠? 네. 손을 잡았다. 저도 남편을 잃었어요. 3년 전에 당신 그림을 보면서 혼자가 아니란 걸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다. 제가 더 감사해요. 젊은 여자도 왔다. 20대 후반쯤.
저도 친구한테 배신당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당신 그림을 보니 힘이 나요.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겼어요. 가슴이 뭉클했다. 그제야 깨달았다. 내 아픔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내 그림이 누군가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모두 연결돼 있다는 걸. 고통으로, 슬픔으로, 그리고 희망으로. 오후 3시쯤 수진이 왔다. 한참을 그림들을 봤다. 하나하나, 천천히. 마지막 그림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민수와 내가 함께 있는 그림. 행복하게 함께 있는 모습의 그림. 수진이 나를 돌아봤다. 역시 넌 타고났어. 그래서 항상 부러웠어. 전시회는 대성공이었다. 내 그림을 누군가 사다니 돈을 주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림을 파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은 것.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 그게 진짜 의미였다. 이틀째 언론이 찾아왔다. 신문, 방송, 온라인 매체,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어떻게 50대에 다시 시작하셨어요? 배신과 상실을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대답했다. 솔직하게. 늦은 건 없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사흘째 기사들이 쏟아졌다. 50대 비전공자의 기적. 배신과 상실을 이긴 여성. 붓으로 부활한 영혼. 그림으로 치유한 5년의 상실. SNS에서 화제가 됐다. 좋아요. 댓글. 감동받았어요.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도 다시 시작해 볼게요.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는 걸. 생존이었다는 걸. 전시회가 끝나고 한 달. 개인 작업실이 생겼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 큰 창문. 자연광. 내 공간. 민수 사진을 벽에 걸었다. 매일 아침 출근한다. 여보, 오늘도 그릴게. 인사한다. 민수가 웃는다. 사진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문화센터에서 강의 제안이 왔다. 그림을 포기한 사람들을 위한 클래스. 수락했다. 첫 수업날. 20명이 왔다. 나이도, 직업도, 이유도 모두 달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같았다. 포기했던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 70대 할머니가 있었다. 남편을 잃고 10년째. 처음으로 붓을 잡아봅니다.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다. 첫 획을 그었다. 울기 시작했다. 괜찮으세요? 네.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생각한다. 민수가 내게 해준 일을 나도 누군가에게 하고 있구나. 2번째 전시회를 준비 중이다. 이번 주제는 재생. 끝이 아닌 시작. 죽음이 아닌 변화. 상실이 아닌 연결. 매일 그린다. 새로운 그림들. 희망을 담은 그림들. 수진도 다시 시작했다. 연락이 왔다. 나도 수업 듣고 싶어. 내 수업. 학생으로. 웃으며 대답했다. 환영해. 후회는 없다. 미대를 안 나온 것도, 늦게 시작한 것도, 배신도, 고통도, 상실도, 모든 게 의미였다. 모든 게 내 그림 속에 있다. 오늘도 작업실에 앉아 있다. 새 캔버스 앞에. 그림은 내가 그리는 게 아니다. 그림이 나를 통해 그려지는 것. 붓을 캔버스에 댄다. 첫 획을 긋는다. 빨강, 파랑, 노랑. 색이 흐른다. 세상이 살아난다. 나도 살아난다. 여러분, 늦은 건 없습니다.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것. 하고 싶은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꺼내보세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 시작해보세요. 나의 그림은 계속됩니다. 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캔버스는 비어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 채워나갈 시간. 그래서 오늘도 나는 그림을 그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